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어제 오후 MBC 스트레이트에서 박덕흠이 역대급 망언을 남긴 건데요. 무려 73억의 시세 차익을 얻은 박덕흠 의원이 본인도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면서 서민 타령을 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주호영 23억을 비롯해서 이현승, 이런 사람들이 논란이 제대로 터져서 미래통합당에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이 언론이 조금만 제대로 보도를 하더라도 정말 미래통합당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겠지만, 언론이 이거를 외면하고 좀 제대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국민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영상으로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어제 스트레이트에서 또 대박 소식을 공개했는데요. 73억 오른 박덕흠이 나도 손해다, 이런 역대급 망언을 남긴 겁니다. 최근에 조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 관련해서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많은 네티즌들이 하도 조호영 원내대표가 23억 이런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도 오히려 뻔뻔하게 자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해시태그 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상황인데요. 애초에 MBC 스트레이트에선 23억의 시세 차익이 중요했던 건 아니라고 했고, 핵심은 이해충돌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본인 이익이 걸려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에 대거 찬성표를 던진 건데 과연 이게 정당한가? 라는 문제제기였다고 합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이 재건축 특혜 3법 통과 바로 직전이었고요. 원래는 대치동에 음마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13년, 14년도 사이에 팔고 재건축 대상인 반포주공 아파트로 갈아탄 거죠. 그 직후에 그 유명한 재건축 특혜 3법이 통과되고 집값이 폭등한 거니까 참 이게 여러가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가 문제냐, 자긴 집안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계속 비난하고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헐뜯고 자꾸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정작 서민들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인 23억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렇게 버는 데에 있어서 뭐 그 자체를 제가 뭐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그렇게 시세 차익을 벌었다면 최소한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저렇게 국민들 앞에 떳떳한 척이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정작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선 전혀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심지어 MBC가 편파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취재하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저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현승 의원도 저는 편파 방송하고는 인터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승 의원은 서울 반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이고요. 이 사람 역시 14년도에 재건축 특혜법에 찬성을 하고 무려 26억 9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 국토위원을 하고 심지어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문정복 의원이 이 문제 제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영상으로도 짧게 다뤘었는데, 저런 사람이 지금 국회 국토위원, 심지어 뭐 기재위원, 이런 기재위, 국토위, 이런 굵직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데에서 저런 기득권들이 당당하게 차지를 해서 본인들을 위한 법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를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봐놓고는 정작 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이런 게 모순이 아니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박덕흠 의원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6년째 계속 국토의원을 맡고 있고 무려 4채 중에 강남에만 고급 아파트가 2채가 있고 시가가 125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역시나 특혜 3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7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요. 정작 집값이 올랐지만 본인이 손해를 봤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펼칩니다. 이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만 더 내고 의료보험도 더 내고 내가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냐, 진짜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지금 역풍 제대로 분 거고요.
그러면서 서민들 걱정까지 한다고 하는데, 야,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뻔뻔한 사람들도 많았고, 물론 박덕흠이 역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무려 박덕흠 씨가 지금 288억 원 정도의 부동산 재산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이것도 공시지가라서 사실상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총 재산으로 알려진 것도 무려 590억 원 정도로 압도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세금 얼마 올랐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뻔뻔한데 중요한 건 언론이 이런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있어요. 73억을 번 미래통합당 박덕흠이 대놓고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이거는 미래통합당 지지자라도 뭐라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2014년도 12월 29일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강남에 그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특혜 3법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21명, 대상은 아니지만 강남 3구의 아파트를 갖고 주변 집값 폭등 혜택을 누린 국회의원은 28명. 하지만 이해충돌 문제를 규제하는 법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 리스트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현승, 주호영 이런 사람들이 여기 대놓고 있네요. 이외로도 김진태, 이완영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유승민까지 있네요. 그리고 강남 3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로는 새누리당 23명이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그렇게 노무현 정부 공격하더니 정작 종부세는 반대하면서 속내를 들키기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공격하면서 다시 보유세를 반대하고, 결국에는 그 기득권들의 속내는 늘 이명박근혜처럼 인위적 부양 통한 집값 상승 투기거래 지지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고요. 대구 지역에서 그냥 당선되는 그런 의원들이 집은 정작 서울에 있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호영이 스트레이트 기자 보고 MBC는 편파적이라 인터뷰 안 하겠다고 공시렁된 거에 대해서는 조중동, 채널A 이런 언론은 본인들만 응원해주는데 그건 편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네,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요. 주호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부 정책이 정교하게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분리하도록 짜서 못 가지도록 해야지. 본인이 스스로 저렇게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한 정부에서는 지금 다주택자, 투기꾼들, 그리고 초고가주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상 실거주자라든지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들을 위한 혜택을 늘리겠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저런 정책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든 헐뜯기 바쁜 게 주호영 23억을 비롯한 박덕흠 73억 이런 인간들입니다. 찌질하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요. 아무튼 핵심은 부동산 폭등 때문에 서민들 다 죽는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저렇게 23억의 차익을 본 주호영, 그리고 무려 7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본 박덕흠이 정작 서민 타령을 하면서 본인의 세금이 올라서 자기도 손해를 봤다, 나도 손해야, 이 역대급 망언은 아주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저렇게 미래통합당이 말도 안 되는 저런 부동산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만 보더라도 결국에 저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 집단인지에 대해서 다들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역풍 제대로 맞았는데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추후에도 조영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23억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니게 생겼고요. 박덕흠 73억, 이현승 26억 9천만원, 이 내용도 꾸준히 기억해 주시고 늘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